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제가 한의사가 되면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장님, 저 흑염소 진행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환자분께서 주변에서 흑염소를 드시고 손발이 따뜻해졌다, 기력이 좋아졌다, 아랫배가 따뜻해졌다 이런 효능을 듣고요. 나도 먹어볼까 한다고 하시거든요. 이 흑염소 진액이 정말 나한테도 잘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부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흑염소는 아무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홈쇼핑 광고에서 심지어 유명하다는 한의사분께서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거 보시곤 아무에게나 좋은 줄 아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흑염소의 숨겨진 진실과 맞는 체질, 안 맞는 체질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흑염소를 광고하시는 분들께서 효능에서 가장 먼저 인용하는 한의학 서적이 바로 동의보감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동의보감에서는 흑염소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동의보감이 저술되던 당시에는요, 이 양이라는 한자가 염소를 산양이라고 하고 양은 면양이라고 해서 염소와 양을 혼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따라서 동의보감에 나오는 양육은 염소고기와 양고기를 모두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의보감의 허로 항목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효능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정말 염소고기, 흑염소고기 드셨다고 이렇게 효능이 많이 나타날까요? 동의보감이 저술되던 시대상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동의보감이 쓰여진 시대는요, 1596년부터 1610년으로요 임진왜란 직후에 전쟁으로 피폐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때입니다. 쌀도 없어서 초근목피, 즉 풀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하던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에 뭐든지 짐승 고기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겠죠. 사실상 동물성 고단백의 효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처럼 고기와 단백질이 넘쳐난 시대에 이렇게나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과연 흑염소를 먹었다고 기운이 펄펄 날까요? 그렇다면 흑염소만의 장점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흑염소는 보통 사육할 때 사료보다는 초지에 방목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청정한 단백질원이라고 봅니다. 이 흑염소 진액은 그냥 청정한 단백질원, 설렁탕 국물을 드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흑염소를 먹고 그렇게 몸이 좋아진 분들은 뭘까요? 이건 흑염소 자체의 효능이라기보다는요, 흑염소는 다른 고기에 비해 누린내가 심하거든요. 이 누린내를 없애려고 함께 넣어 다리는 한약재의 효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제품을 뒤져봤는데요, 정말 많은 약재를 넣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십전대보탕부터 어떤 제품은요 20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모 제품에 들어간 한약재를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계피도 들어가죠. 생강도 들어갑니다. 이 계피는 매운맛으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수정과에도 들어가죠.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이거 보면 어떠세요? 과연 흑염소 자체의 영양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 한약재의 효과는 아닐까요? 게다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 한약재, 과연 내 체질에 제대로 맞기나 할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장님, 아라키돈산 몰라요? 흑염소에는 아라키돈산이 소고기에 비해서 4배, 돼지고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들어있다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네, 흑염소에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합니다.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을 생성하고 근육도 만들어주고 뇌 보호와 기억력 증진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이 정확하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동물성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두 층의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인지질을 구성하는 지방산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정도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 세포막이 부드러워집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우면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잘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세포막 밖으로 배출을 해서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이상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지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요. 세포 자체에 산소 공급은 안 되고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정제 식용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이나 튀긴 음식, 과자, 치킨, 패스트푸드 등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평균 식단을 통해서 이 비율이 1대 10에서 1대 20까지 오메가6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웬만한 영양실조가 아니고서는요, 오메가6, 아라키돈산이 부족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아라키돈산이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면 체내에서 칵스와 락스 효소를 거쳐서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트롬복산 등으로 전환되면서요, 몸에서 염증, 부종, 통증,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길까요? 첫 번째는 만성 염증이 나타납니다. 관절염, 피부염, 아토피, 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 아라키돈산에서 유래한 트롬복산 A2는요, 혈소판 응집을 통한 혈전 생선으로요,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탈모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라키돈산은요, 과잉 섭취하시게 되면 모낭 주변의 염증을 일으키고요, DHT 호르몬과 함께 작용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한 전후처럼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이거나 채식주의자, 비건분들, 큰 병을 앓고 나서 살이 쭉 빠진 노약자분들은요,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고 아라키돈산도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흑염소에는 다른 칼륨이나 토코페롤 등 다른 생리활성 물질도 있어서 이 아라키돈산만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흑염소가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을까요? 동의보감 원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뜨거울 열자가 몇 번이나 나온지 한번 세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죠? 게다가 열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죠. 반대로 몸이 정말 냉한 체질에게는 흑염소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흑염소가 잘 맞는데요. 추위를 타고 손발이 찬 분들, 많이 마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 체력이 너무 약한 분들, 본인이 알기에 확실한 소음인 체질 분들에게는 흑염소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염소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요, 저 위에 말씀드린 체질과 증상 말고는 다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열이 있는 분들인데요, 살을 빼고 싶은 분들, 흑염소를 드시면 식욕이 폭발해서 살찔 수도 있거든요. 더위를 타고 땀이 많은 분들, 손발이 뜨거운 분, 변비가 심한 사람, 몸에 염증이나 뾰루지, 피부 트러블이 많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인 체질이 어떤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니시는 한의원에 주치의 한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가 잘 맞는 체질이라고 하더라도요, 진액이나 즙으로 드실 때는 함께 들어가는 약재가 뭐가 들어갔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까다롭죠? 그래서요, 이 흑염소는 양탕이라고 하는데요, 염소탕집에서 염소탕이나 전골로 드시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즙으로 드시는 흑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맞는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 드세요. 또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요, 부천으뜸한의원의 더 많은 건강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